자,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토요일 유료 특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추천 시황보다도 또 셀트리온이 4월달 그죠? 참 쭉 줬다가 또 쭉 주가를 또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셀트리온의 강의를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특강 썸네일을 제가 강남 사모님들 이제부터 바이오 대장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카드라 통신들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 그래서 셀트리온의 눈독을 조금 들이고 있다 이런 카드라 통신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수급이니까.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이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개인들이 크게 파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조금 변화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조금 들으면서 또 기존의 우리 셀트리온의 주주분들은 한 번 더 셀트의 성장에 확신을 갖는 또 새롭게 편입하는 분들은 자, 이 정도의 기업이면은 앞으로 내가 중기 장기 투자를 좀 해봐도 되겠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강남 사모님들 오늘 이 유튜브를 청취를 하시면 아마 좋은 그죠? 투자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코프로 전기차에 이어서 바이오 결국 뭐 전기차도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단순한 바이오 신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바이오 시밀러로서 세계 최고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2만원의 유료 특강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남 사모님 이제부터 바이오 대장 셀트리온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행운을 드리는 무지개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이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4월이 끝났으니까 그죠? 또 이제 5월부터는 그죠? 아무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요. 올해 이제 그 강남 여성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탑 10을 그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조사를 자료를 낸 건데 순자산이 1억 이상인 여성 투자자 1만 1,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그죠? 4월 4일 장 마감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에코프로였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주식이 포스코 퓨처엠 그죠? 네 번째가 포스코 홀딩스. 대박들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대부분 뭡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NNF.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6위. 메디톡스 들어가 있었어요. 7위. 메디톡스. SM. 주가가 항상 많이 변동성이 있었죠. SM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방산 쪽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삼천당 제약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가 아니고 셀트리온의 아일리아를 집중하십시오. 강남 그죠? 사모님들. 자, 근데 에코프로 야 47만원인데 뭐 331% 대박이죠. 그럼 지금 뭐 70만원대 80만원대니까 확실히 그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줘 그죠? 에코프로 BM도 지금 뭐 대박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28만원인데 그 당시 가격이 그죠? 호스코 홀딩 36만원. 삼성전자는 63,600원. 삼성전자는 뭐, 아직까지 수익을 못 냈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거의 따볼 수준이 나왔잖아. 그죠?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는 과열권이라 보기는 아직은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저는 더 쉬었다가 더 갈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인 막 집중 매수는 이제, 그죠? 못하지 않겠습니까? 더 가기는 가겠지만 그 자금들을 또 새로운 성장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제가 권해드리면서 지금 카드라 통신에서는 셀트리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카드라 통신을 좀 접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자, 이게 강남, 하여튼 여성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지만 대박을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안 그랬어요? 저도 이게 이제 제가 MTN TV를 출연하고 있어요. MTN. 그죠? 제가 한국경제TV에서 20년 동안, 패널로 활동을 하다가 20년이면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또 뭡니까? 그죠? 좀 봉사를 해보고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경제TV가 최고잖아. 그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최고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고에서, 그죠? 또 새로운 저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성장 방송국이 저는 MTN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그죠? 제가 그래서 홍보를 잠깐 하면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10시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관심 계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 3월 달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출연했는데, 거기에 스마트 성장주로 제가 출연했어요. 베스트 5 종목을 보면은 SBB테크 로보트죠. 311% 수익을 냈고요. 이수화학 2월 6일날 추천했었는데 160% 수익 냈습니다. 3월 달까지. 그죠? 1월부터 3일까지. 포스코 엠텍 115%예요. 미코 82%. 로버스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뭔가 결국은 이쪽 종목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로봇과 뭐예요? 뭐 전고체 이런 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투자를 한다는, 저도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랑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월 지나고 나서, 그래서 4월 달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시장이 워낙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매매에서 7% 전후를 손절가로 정확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항상. 그죠? 그걸 여러분 지켜요. 단기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2월 달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2월 달부터 종목들을 보니까요, 코스모 신소재가 2월 11일 날 추천을 했는데, 69,600원에 186%예요. 최고가 199,000원. 그죠? SBB테크 144%예요. 2월 18일 날 추천해서 38,000원대. 이수화학 2월 25일 날 2750원에 추천했는데 63,000원 그 최고가가 203%. 포스코 엔텍 3월 4일 날 8,890원에 추천했어요. 그죠? 최근에 절반 매도하라고 그랬죠. 345%입니다. 화신 2월 18일 날 추천했는데 8,840원. 최고가가 16,240원. 83% 수익이에요. 로보티저 2월 10일 날 했죠. 29,000원대 68%. 미코 2월 4일 날 했죠. 67%. 유진로봇도 우리가 이제 뒤에 손절가는 쳤지만, 유진로봇도 2월 25일 날 5,400원대 추천해서 49%. 모아데이터, 이건 뭐예요? 로봇, 모아데이터, AI. 그죠? 2월 18일 날 추천했는데 3,760원. 이것도 53% 수익 냈어요. 한농, 화성, 4월 1일 날 했죠? 지금 이제 55도, 어제 그저께 급등해가지고 지난주에 그죠? 53.86% 수익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던 부분은, 근데 4월 달은 수익이 이렇게 별로 안 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그죠? 4월 중순 말에 산 사람들은 좀 다 손실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손실이니까 내가 시장에 맥에 맞는 종목들은 끌고 나가야 되는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처지잖아. 그죠? 이제 2차 전지 쪽도 지금 그나마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죠? 그럼 새로운 지금 뭡니까? 시장은 또, 세력들은, 큰 손들은, 강남 사모님 같은 분들은 종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카드라 통신에서는 어쨌든 셀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 부분을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익을 대박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불과 2개월,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2월, 3월, 3개월이네, 3개월. 그죠? 딱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는. 그죠? 이게 이제 어디로 불이 붙느냐. 제가 하는 바이오 쪽으로 붙느냐, 반도체로 붙느냐. 당연히 2차 전지는 계속 고예요. 조정받고 또 가고. 왜? 가장 성장 산업이면서 가장 실적이 지금 돈이 들어오잖아, 지금 돈이 매출이 들어오고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은 강남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돈이 몰려야 돼요. 그죠? 강남 사모님들이 에코프로를 사니까.
그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조사해보니까 나왔잖아.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야구 감독 중에서 김민식 감독 아시죠?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바이오는 돈 가지고 돈이 어디로 오느냐? ETF가 어디로 돈이 몰리느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응? 포스코 케미칼 하면서, 코스모 신소재 하면서, 자,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지금 ETF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은 주가가 비리비리 바보처럼 보이도 돈이 들어오니까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대박 내드렸고, 앞에 우리가 봤지만, 코스모 신소재 제가 5만원대부터 자, 지난해, 그죠? 아마 이게 매수하신 분 많이 계실 거야.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은 15만원대부터 제가 말해서, 우리 아들도 지금 저축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지금 주가가 40만원가 더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분들, 지금 셀트리온이 비리비리하고 바보 같죠?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5만, 30만원 가면요. 그때부터 난리 납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부분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업의 성장이고 실적이에요. 만약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도 그냥 돈 못 벌고 앉았으면 주가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야? 자, 이제는 바이오. 근데 바이오가, 에코프로나 2차전지 지금 좋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 좋을 수 있는 놈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따가 강의할 기업이에요. 그래서 ETF 쪽, 그러니까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 쪽의 ETF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그죠? 몰려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23일이에요. 코덱스, 바이오 ETF, 그죠? 순자산이 1085억을 기록을 했다. 그죠? 코덱스 헬스케어 ETF 순자산액도 500억 넘어.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ETF의 수급이 개선되는 이유는 국내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감이 작용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돈이 한꺼번에 가자! 하고 들어오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드리잖아. 어쨌든 이제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주춤해줘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돈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래요. 지금 뭐 개인들 아직도 2차전지 쪽에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잖아요. 여기밖에 없다. 왜? 당연한 거거든, 지금. 가장 수익이, 가장 주가도, 가장 돈도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산업이니까.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근데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그죠? 어떤 우리의 주식 사이클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죠? 물론 거기서 팔고 나오란 말은 제가 안 해. 그럼 알아서 하고. 제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동안, 그죠? 계속 지금 저축 돌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강남 사모님도 잘 아시겠지. 자, ETF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헬스케어 쪽을 매수를 하는데 개인들 제2의 리턴 매치가 될 수 있느냐? 2차 전지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근데 오고는 있어요. 기관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을 오고 있다는 뜻이야. 그죠? 이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따가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2,400 뭡니까? 1,700억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뭘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해에도 계속 그때는 포스코 케미칼이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사야 됩니다. 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앞으로 계속 생산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십시오. 올해도 지금 삼성하고 40조, LG하고 30조, 70조죠. 70조. 그죠? 그럼 70조 지금 경국 계약을 해놨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10년 정도 그냥 연 7조씩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양극재를 결국은 2025년도에 27만 톤이니까 이쪽에 가면은 거죠. 그때 가면 이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정점이라는 게 있는 게 어쨌든 산업이든 기업이든 그죠?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2025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조에서 좀 왜? 그때 되면은 공급이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에코프로 BM도 계속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고 다른 데는 앞으로 LG도 만들 것이고 합작으로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쪽은 이제 2025년 정도가 피크가 아니겠나. 그죠? 왜? 뭘로?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뭐든지 주가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모 신소재를 5만원, 6만원 때부터 여러분 앞으로 가을이 오기 전에 이 주식 사놔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우리 아들이 지금 저축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이야. 제가 지금 10년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강남 사모님 다 들으세요. 2만원의 유료 강의예요. 2만원. 그죠? 강남 사모님 정도의 사실은 2만원이고, 제가 과거가 그렇게 과거도 아니야. 오프라인 강의할 때요. 저는요, 그 강의할 때 강의료가 50만원짜리 강의도 했었어요. 50만원짜리 강의를.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려면 50만원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강의. 이게 뭐 그 돈을 연가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강의비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 강의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지나가는 유튜브들 뭐 공짜 유튜브 많잖아. 들으세요. 그냥 그거.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죠? 그래서 제 강의는 2만원의 유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셀텍은 후원 계좌로 유료 강의비를 내야 된다. 우리은행 1002-163-313136.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예금주는 건정호 셀트걸입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보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왜 대장인가? 지금 왜 그럼 이거를 이제 강남 우리 사모님들도 또 우리 이제 기존에 계신 우리 유튜브님들께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축을 또 다음 주부터 이제 하루 쉬려고 해. 다음 주는 모르겠어. 그 시간이 허락하면 뭐 그 강의를 하겠지만 또 셀트리온 저축 강의를. 이 셀트리온이 이제 이거는 언제냐면 작년 그죠? 22년도에 외국인들이 16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56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240만 주 매수했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내다 파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셀트리온만큼은 유일하게 매수를 했어요. 지난해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기관들이 계속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샀죠. 반대 누가 팔아요? 개인이 560만 주 팔았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조금 변화가 약간 있었긴 했지만, 올해는 이제 블록딜 부분도 있었고, 그죠? 아직 발표가 아직 공개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 한 130, 40만 정도, 30만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 블록딜 했었지 않았을까? 블록딜이 아니라 참 뭐죠? 테마색의, 매도, 5% 이제 미만이니까. 자,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걸 제외하고도 외국인들은 43만 주 매수해요. 그러면 실제로 블록딜 아니라 테마색 물량까지 여기서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한 200만 주 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100만 주 매수. 언제? 4월 달에 그냥. 4월 달에만 그런 거예요. 4월 달에 외국인들이 43만 주, 기관들이 100만 주 산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6만 8천 주. 죄송합니다. 68만 주.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지금 이제 기관과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고 있고, 그죠? 또 4월 달부터 개인들이 지금 팔기 시작을 하고 있다. 수급 부분으로.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강남 사모님들 잘 아십시오. 물론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지금 신약으로 접근을 하면 아직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신약은 먼 훗날에, 그죠? 성장이고, 지금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네릭 취급을 하는 거야.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가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 합성의약품은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제약사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합성의약품 다 만들어요. 제네릭은. 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와 합성의약품의 차이가 뭐냐면, 합성의약품 특허 만료가 되면은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특허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제약사, 비아그라 다 만들죠. 그죠? 근데, 뭡니까?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가 특허 만료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제약사가 레미케이드 만듭니까? 그죠? 아무도 못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글로벌 제약사가 다부터 제약사 만듭니까? 손가락 안에 꼽혀요, 여러분. 아무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이오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신약처럼 똑같이 임상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제네릭은 개발 비용이 50억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는 3천억, 4천억이 들어가요. 그럼 3천억, 4천억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또 강의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오늘 없다. 자, 그래서 오늘 통과하고, 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1세대, 2세대를 나누는데, 그리고 차세대를 나눠요. 차세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쪽이 바로 2세대예요. 이게 이제 항체의약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말 들어봤죠. 항체의약품. 그러니까 항체의약품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야? 항체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면 이거를 바이오 시밀러 하는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10개 회사 안쪽이에요. 그럼 이 시장이 앞으로 작아지느냐?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이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제네릭은 그냥 아무나 다 하면 안 된다. 그 차이야.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여러분들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쪽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신약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그래요. 대한민국 신약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신약을 성공을 또 해도, 그러니까 신약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02%예요. 무슨 말 아시죠? 신약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02%예요. 임상 3상을 끝내도 55%예요. 끝내면 80%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치매 치료제, 그죠? 결국은 미국에서 결국은 이제 승인은 받았긴 했지만은, 과연 그게, 그죠? 중간에 많은 또 어려운 난관을 거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우선 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산업이 성장하느냐, 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 되면 바이오 산업이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뭐 화학, 이 산업을 성장을 해요. 이 산업보다 추월을,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화학, 자동차.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여기 얼마나 끼일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 둘. 그게 먼저 지금 그대로 수출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사실은 셀트리온이고. 그죠? 셀트리온 지금 2조, 작년에도 2조 뭐 3천억 했지만, 물론 삼성 바이오도 CMO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CMO로. 그죠? CMO로. 셀트는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개발해서 선진국에 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 이해를 한번 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2차 전지가 언제부터 컸어요? 2차 전지가. 그죠? 불과 2차 전지 5년 전만 해도 매출 나왔습니까? 전부 다 뭐 적자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LNF가 됐든,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 자체의 이제 크기가 중요한 이유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이게 신약 개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힘든 거예요.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도 망했잖아, 결국은. 이쪽에 누굽니까? 뭐 코롱이라든지 또 바이로메드라든지 셰프 치료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와 원료, 의료기기 이런 쪽만, 의료기기 쪽, 뭐 원료 이런 쪽만 우리가 수출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인해서 뭐가, 진단 키트 이런 거, 그죠? 그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성장 초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장 초기입니다. 이제 성장 초기예요. 2030년까지 고성장을 할 거예요. 매년 15% 성장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거기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요, 셀트리온은 1등이에요, 1등. 근데 그걸 자꾸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죠? 셀트니까, 만약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렇게 우리 셀트처럼 됐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죠? 그렇게. 자,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바이오 시밀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 시장,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회사니까. 이거 자꾸 뭐 신약 만드는 회사, 그거는 먼 훗날이고, 그죠?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가 돈 버는 회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바이오 시밀러를 약하게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약 그거 개발하려면 쉽나요?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셀트리온을 바이오 시밀러까지만 볼 거예요. 물론 이제 레미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신약,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승인을 받겠죠. 그죠?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 위에 AD 기술이든 이제 앞으로도 미래를 보는 거죠.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먼 눈까지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 셀트리온은, 그죠? 여기에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한 2025년까지 거의 10개 정도의 바이오 시밀러가 매출 발생을 시켜요. 지금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게 있다 볼게요. 그죠? 무슨 말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그리고 암젠. 그러니까 암젠과 셀트의 이제 두 개의 축으로 갈 거예요. 그 밑에는 다 이제, 그죠? 갈수록, 또 거기에 셀트의 가장 장점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직화, 직판,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그죠? 마찬가지. 제가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 4만원, 5만원 추천할 때 그때 뭐, 콧방귀가 끼었습니까? 코스모 신설 때 5만원, 6만원대, 3만원대 콧방귀 끼었어요? 제가 에코프로면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말씀 많이 드렸지. 그것도 4만, 5만원대, 그죠? 그때 콧방귀도 안 끼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셀트는 그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내년이 셀트가 제2의 도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자, 강강사님 잘 들으세요. 이것도 2차 전지처럼, 그죠? 2차 전지처럼 매년 15% 고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민국에 딸랑 혼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나고 외롭지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니까, 바이오 시밀러 지금 돈 버는 게 6개가 돈을 벌어요. 렘시마가 돈을 벌고, SC가 벌고, 유프라임마가 벌고, 그죠? 또, 트럭시마가 벌고, 허즈마가 벌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4월 달에 직판체제로 판매를 하는 베그젤마. 그죠? 6개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6개가. 그 6개 중에서 누가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렘시마 SC가 작년에 1조 이상의 수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1조 이상. 제품 한 개 가지고. 응? 그러니까 앞으로 렘시마 SC라는 거가 엄청난 셀트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러니까 에버비가 휴미라 한 개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은 렘시마 SC 하나만 가지고도, 그죠?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거의 후속으로 지금, 그죠? 알리아라든지, 졸레어라든지, 프로펠러라든지, 쭉, 스텔라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최근에 졸레어 같은 경우에도 유럽 승인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올해 이제, 뭐, 스텔라하고, 그죠? 또 알리아하고, 하겠죠.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나오면, 지금 6개, 9개, 여러분. 그거 3개만 해도. 지금 6개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뭐예요? 렘시마 SC가 이제 터기 시작하잖아. 그죠? 자, 그런 부분 시간이 너무 건디 갔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휴미라. 그러니까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자도 많지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의 25조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휴미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1분기에 이 에버비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죠. 또 있다는 것은 제가 단가를 인하시키지 않았을까. 그 인하시킴으로써 이제 경쟁자들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거기에 가장 경쟁 부분에서 맞설 수 있는 회사는 셀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셀트는 뭐예요? 직접 이제 판매를 하니까. 다른 데는 뭡니까? 다 서유서 3명이 나눠 먹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삼성은 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실적 영업이익이 1분기에 얼마였습니까? 200몇 억인가 300몇 억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매출도 뭐 2천 몇 억 밖에 안 되고. 셀트는 매출이 이제 분기 6천, 5, 6천 원 기본이에요. 앞으로는 분기 이제 1조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이야.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한데, 그죠? 좀 삼성 에피스 같은 삼성 에피스가 이제 이거는 뭐 이쪽 바이오젠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이제 고농도 승인을 받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상호 교환성 개발 여부가 중요해요.
상호계열선. 다른 쪽은 이제 다 뭐, 이 동그라미 치는 게 이제 뭐, 테바. 이쪽 테바 애들. 셀터는 이제 지금 임상 중에 있고, 그죠? 그리고 삼바는 24년에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농도. 그러니까 고농도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하고 누구야? 셀트하고. 최근에 이제 알보텍 같은 경우에는 알보텍은 최근에 이제 딱지 맞았으니까 미국 FDA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셀트하고 고농도 부분에서는 삼성하고인데, 그죠? 두 개 이제 삼성은 허가 받았으니까. 근데 셀트가 이제 5월 달에 허가를 받으면, 그죠? 7월 달에 런칭이 되겠죠. 그러면 띵띵띵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거. 경쟁자가 많지만.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퍼스트 무브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세 명이서 나눠서 먹는데, 거기서 가격을 쉽게 인하할 수 있어요. 남는 게 없잖아, 그러면, 그죠? 근데 셀트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바스틴이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지금 뭐, 이쪽에 아바스틴 했고, 그죠? 스텔라라, 졸레어, 폴리아, 또 아일리아. 그 이제 졸레어는 유럽에 했고, 미국에 할 것이고, 앞으로. 아일리아, 스텔라라. 전부 다 블랙퍼스트급이죠, 그죠? 이게 이제 셀터에 다시 앞으로의 또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시간이 좀 그렇다. 자, 요거 이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기존에, 그죠? 셀터가 지금 매출을 2조 3천억을 한 2조 원만 잡자.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자, 지금 램시마가 일본에서는 22%예요. 시장 점유율이, 일본. 유럽에서는 55%예요. 미국에서는 33%예요. 독점이. 그러니까 램시마는 세계 최초로 셀트리온이 개발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바로 램시마.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유럽, 뭐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얘는 독보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지금 태어났습니까? 바로 피아 주사인 램시마 SC가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척도가 독일이니까, 그죠? 독일에서 지금 램시마하고 SC의 매출이, 시장 점유율이 팡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만 해도 13%이던 것이 31%, 42%. 그 중에서 누가 더 속도가 빨라요? 램시마, 피아 주사 SC가 빠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죠? 잘 들으세요, 강남 사모님들. 돌지 마시고, 기존 계신 분들은 이제 강의 많이 좀 제가 전달했으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램시마 SC의 싸움인데, 그죠? 그러니까 램시마 SC가 지금 유럽에서 12%.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2,4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죠. 올해는 한 4,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500억. 글로벌에서, 그죠? 미국은 아직 안 났으니까, 그 외에 뭐 아시아든. 응? 그러니까 이게 제품 한계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올해, 내년, 내후년, 미국 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전 세계의 바이오 의약품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터지는 건데, 시장이 조성이 되는 건데, 소비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램시마 SC,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예상이 2,55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이제 매출이 좀 적었던 게 뭐냐면, 이건 피하니까 직접 이제 가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셀트가 이제 직판 체제잖아. 직접 판매를 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동안에는 30% 정도의 또 아니면 많게는 40%의 마진을 주고, 그죠? 판매 마진을 줬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제 셀트가 직접, 그죠? 셀트그룹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초기에는, 그죠? 영업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올해 2023년에 3,900억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한 4,500억까지 보여집니다. 왜? 지금 유럽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속도가 유럽에서. 무슨 말 가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4,500억 정도. 그럼 이거 한 개 가지고 램시마 SC 한 개가 4,500억이에요, 여러분들. 자, 트럭시마인데 트럭시마는 지금 점유율이
저기 유럽에서는 지금 24, 트룩시마는 조금 달라져요. 그 산토스 애들이 그 덤핑을 치면서, 그죠? 덤핑을 치면서 애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 23%에 그래도. 23%. 또 오리지널보다는 뭐 높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29% 나왔는데 지금 30은 넘었죠. 미국에서. 미국도 오리지널을 초월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바로 그러니까 트룩시마가 미국 점유율이, 보세요. 룩시엔스, 이거는 화이자 제품은, 이거는 뭡니까? RA, 그러니까 르마티스 부분은 그 임상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셀트의 트룩시마보다 절반 정도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은 매출은 셀트의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셀트는 이게 이번에 30% 넘었죠. 오리지널 넘어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을 말씀을 중요하고. 자, 허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23%,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몇 %에 머물고 있던 것이 그죠? 최근 들어서 23%로 급증을 해버렸어요. 허즈마. 미국은 허즈마가 좀 이제 망했어요. 그죠? 자, 일본에서는 57%예요. 일본에서는. 허즈마가 일본에서는 57% 시장 점유율이.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럽에만 보면은 대부분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램시마 같은 경우는 55%, 트룩시마 23%, 허즈마 23%, 램시마 SC가 11%. 그죠? 이게 가장 획기적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램시마의 환자들이 SC로 넘어올 가능성이 지금 많고, 또 넘어오고 있고, 그죠? 저는 이 램시마가, SC가 셀트의 가장 이제, 에버비의 휴미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헬스케어가 이제 올해 아무튼 2조 4천원.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다 수출이잖아. 그죠? 수출.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무조건, 매출을 많이 하면 세상에서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조 9천억, 올해 2조 4천억. 이렇게 이제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FN 가이드에서 나왔던 실적인데, 작년에 매출이 3조 9천억이 있죠. 작년 영업이익은 별로 7,700 좋지 못했어요. 매출에 비해서는. 그죠? 그건 이제 아무래도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제품들이 팔리면서 그건 왜 돈이 안 되니까 큰 돈이.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마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제 램시마가 터지면서 지금 뭐 FN 가이드로는 2조 7천억. 영업이익도 FN 가이드로는 9,500억. 근데 정권사는 이제 올해 보통 뭐 한 8,500억 뭐 이렇게 잡는 데가 많죠. 2조 한 4, 5천억, 5, 6천억. 그죠? 올해 이제 어디서 뉴프라이머가 터지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유럽에서 램시마가 SC가 얼마만큼 터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근데 올해 어쨌든 작년보다도 사상 최대의 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과거입니다. 과거는 데이터는 과거에 셀트가 급증을 했을 때 2017년도에 매출이 9천억에서 급증을 한 거예요. 이건 시간이 또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셀트라는 회사가 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매출이 2,200억 했던 회사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 회사가 2,200억 했던 회사예요. 지금 뭐예요? 2조 하고 있죠. 그럼 10배 10년 전보다 10배 늘어난 거예요. 10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더 폭발적이에요. 내후년 가면 더 폭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과거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으면 제가 천천히 하면 되는데, 뭐, 들을 분도 많이 계시고, 강남 사모님들은 공부하세요. 자, 과거에 했던 거예요. 자, 이 회사 판매망이에요. 전 세계 판매망.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쪽 회사의 대부분이 이제 뭡니까? 대부분이 직판 체제로 돌리고 있어요. 유럽에는 지난해부터 모든 제품을 직판. 자, 이 회사는 15년 전에, 2005년,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CMO를 했었어요. 그죠? BMS. 지금 삼성이 BMS의 수주를, 납품을 받죠. 거기, 그 당시에 2조. 그 당시에 2조면은, 2005년도에 2조면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때려치웠어요. 왜? 바이오 시밀을 하려고. 바이오 시밀. 그래서 바이오 시밀을 하면서, 만약에 그때 이것만 하고 바이오 시밀을 안 했으면 그냥 뭐, 1년에, 그죠? 뭐 한 3, 4천억, 2, 3천억 내는 그런 회사로 그냥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장이 회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바이오 회사를 대한민국의 바이오에 그죠? 어떻게 보면 희망을 만들어준 그동안에 뭐 한미약품이든 동아지약이든 지금 매출 1조 5천억이잖아요.
그죠? 셀트가 들어서면서 매출 2조 5천억으로 가고 이제 3조로 4조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회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공매도는 또 다음에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공매도로 차명 계좌를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시세 조정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셀트의 과거였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공매도들은 셀트에 지금 마지막 발목을 잡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개인들이 이제 지겨워서 힘들어서 주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힘들어서 개인들을 팔면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거기에 이제 작년에 600만 주 개인이 팔았다면 올해는 저는 6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 이상 팔아낸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은 꼭 물론 지키시고 제가 토요일날 특강 때 진행하는 것처럼 단기매매해서 돈 버는 거는 저축 들어가 보십시오. 에코프로보다도 멋지 않은 주식이 될 거예요. 멋쟁이 주식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과거니 많이 바쁘고, 이거 통과. 자, 미국에 처음 수출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IT,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보다는 또 2차전지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가전부터 해서 반도체를 해서 휴대폰을 해서 스마트폰까지 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그죠? 매출이, 시가총액이 300조, 400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셀트는 그럼 뭔가? BT죠. 원로의약품부터 시작한 거예요. CMO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베타 앤더 신약이잖아. 미국에서는 신약. 바이오 베타가 이제 바로 램시나 SC가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효능을 좋게 하는 게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셀트는 이제 항체 신약, ADC 앞으로 될 거예요.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VIP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셀트리 이제 배당, 이제 지금 내역서죠. 27기니까. 2017년도. 그죠? 이때 셀트를 52,000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주식 배당이, 2%였어요. 그죠? 그래서 1041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주식을 우리가, 큰 돈 번 사람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죠? 기본이 5년, 10년 묵혀놔요. 이제 셀트 8년 묵혀놨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2년만 더 묵혀놓자고. 아시겠죠? 그때까지 조금 힘내시고. 자, 오늘 제가 우리 강남 사모님을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와서 간단히 빨리 끝낼게요. 자, 강남 사모님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특별하게 진행한 거야.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뭐 이런 데이터를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으니까. 셀트건밖에 없어요. 이런 데이터 줄 사람은, 여러분. 그죠? 이런 데이터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정부사 직원들이 이 정도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 당연한 거지만, 그런 한 분이 돈 냄새 잘 맡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셀트에 돈 냄새 잘 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우리 수급 시간에, 그때는 또 수급을 보면서 말씀. 그리고 이제 제가 특강에 했던 종목들은 내일 수급 시간에 제가 쭉 그동안 했던 종목들, 손실 본 것들도 있을 것이고, 7%는 가끔의 손절 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 시간에 보유가 아니고 특강 때 했던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십시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